모더나 백신도 청소년들에게 100% 면역 효과를 보여 다음 달 초 승인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 여행 수요가 90% 회복돼 항공료와 숙박비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과 현금 지원안이 6월 중순까지 2-3주 안에 결판나게 됐습니다. 학자 융자금 빚을 여학생들이 더 많이 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융자 상환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모더나 측은 3,7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시험 대상 중 단 한 건의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가 다음 달 초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접종에 돌입하면 가을 새학년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에서 17세까지의 10대 청소년에게 접종했을 때 100%에 이르는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며 다음 달 초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2차례 접종한 청소년에게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 측은 6월 초 10대 청소년에게도 자사의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FDA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에게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긴급 사용이 허가되면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보건당국의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가을 새학년부터 100%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학교들은 일주일에 4일만 학교에 가는 주 4일제 수업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온라인 수업의 옵션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아동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대면 수업은 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신규 감염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어른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발병률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사례의 14%는 아동인 만큼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총 316명인 것으로 미 소아과 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면 가을 새학년부터는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전역 대도시들에서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15년 만에, 렌트비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애리조나 피닉스가 20%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워싱턴 DC는 12.2% 올라 7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면서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면서 주택가격은 15년 만에, 렌트비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매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 전역 20대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지난 3월에 13.2%나 급등하며 2005년 12월 이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도시 주택가격은 2월에도 12% 올랐는데 3월에는 더 많이 13.2%나 급등한 것입니다.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애리조나 피닉스는 20%나 급등해 1위를 기록했으며 샌디에고가 19.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애틀이 18.3% 올라 3위, 보스턴이 14.9%로 4위, 플로리다 템파가 13.7% 올라 5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콜로라도 덴버, 텍사스 달라스가 13.4% 올라 공동 6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시 12.3%,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가 각 12.2% 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0.6%, 시카고는 9%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에는 107만 채의 매물이 나왔는데 이는 28.2%나 하락한 것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비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는 4월에도 1.3%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의 보통 아파트 렌트비는 평균 1,401달러에서 1,430달러로 2% 올랐습니다. 미국 내 아파트 렌트비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5월에는 1,4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0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올 봄에는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독채를 리스하는 렌트비는 아파트먼트보다 더 올라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렌탈 프로퍼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된 7채 중에 한 채는 렌탈 주택으로 세를 놓으려는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객이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 TSA는 지난 일요일 검색대를 통과한 미국민은 188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여행객의 90%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TSA는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항공 여행을 하는 미국민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항공료와 숙박료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항공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보안국 TSA에 따르면 지난주 일요일 항공여행객 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188만 명이 검색대를 통과했다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날 210만 명과 비교해도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회복률은 90%에 이릅니다. 팬데믹 정점이었던 2020년 같은 날에는 여행객 수가 26만 7천 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늘어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TSA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하루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 보고된 건수가 2천 건에 이른다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TSA는 승객들이 검문소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미국의 항공 여행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C는 여행객이 늘면서 항공권 가격과 호텔 숙박비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번 주 항공료 가격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맞먹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항공권 값이 지난 4월 초비해 미 국내선은 평균 9%, 국제선은 17%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기 여행지의 호텔 숙박비는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호텔 정보 제공업체 STR에 따르면 칸쿤의 하루 호텔 숙박비는 이달 초 평균 205달러로 1년 전 45달러의 4.5배에 달합니다. 하와이 호텔 숙박비도 1박에 평균 269달러로 작년 이맘때 122달러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며 2년 전 가격 26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호텔 숙박비는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높지만 2019년 수준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과 추가 현금 지원안 등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로 일방 통행될지 6월 중순까지 2, 3주 안에 결판 나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측에 6월 4일 또는 6월 11일까지 타협 여부를 결정하라고 협상 시한을 정해 통보했으며 공화당 상원 타협파들은 1조 달러에 가깝게 대폭 올린 수정 제안을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에 추가 현금 지원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독자 가결할지 2, 3주 안에 결판 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해 초당적 타협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2주 또는 잘해야 3주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협상 시한을 잡으려 했으나 6월 4일 잘하면 6월 11일까지 2, 3주로 데드라인을 잡았음을 공화당 진영에 알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째, 2, 3주의 협상 시한 안에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 규모를 2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5,500억 달러나 낮춰 수정 제안한 데 대해 공화당의 중도 타협파 셸리 무어 캐피터 상원의원 등은
당초에 5,68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가까이로 크게 올리는 역제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총 규모를 1조 달러 안팎에서 타협하고 새 타협안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결정하며 특히 재원 마련안으로 법인세 인상 대신에 3,500억 달러의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금 전용 사용 등으로 대체할지를 타협해야 합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르면 6월 4일, 늦어도 6월 11일까지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초당적 타협을 포기하고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 규모는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에서 조정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셋째, 초당적 타협이든 독자 가결이든 현금 지원안은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당적 타협안으로 사회 인프라 방안이 추진되면 총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현금 지원안이 포함될 여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의 독자 가결 시 민주당 하원의원 59명과 상원의원 21명 등 80명이나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 대표가 막판에는 포함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가구에 1인당 1,000달러 이상 한 번 더 현금 지원하는 데에는 3천억 달러 정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인프라 세부안 중에 일부를 제외하면 충분히 대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1조 7천억 달러로 급증한 학자 융자금의 3분의 2는 여학생, 여성들이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융자 상환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들에 비해 임금이 82%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자 융자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이를 상환하면 생활고에 빠지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학자 융자금을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지고 있어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7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의 3분의 2는 여학생, 여성들이 지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자 융자금으로 평균 3만 1,000달러를 빌리고 있어 남학생의 2만 9천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 여학생들은 4만 1,000달러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아직 1달러당 82센트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학자 융자금 갚기에서도 오래 걸리고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34%는 생필품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들은 무려 57%나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다 보면 생활고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학자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직장인들이 2,200만 명까지 불어나면서 다른 비용과 함께 학자 융자금 상환도 훨씬 악화될 뻔했으나 상환을 장기간 유예해주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학자 융자금을 1인당 10,000달러 내지 5만 달러씩 탕감해주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00달러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진보파 하원의원 등은 5만 달러 탕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9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얼마나 탕감해줄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